당신 4년 동안 버텨야 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제 이름은 김선영, 50살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큰아들은 대학생, 둘째 민준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결혼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일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3기예요. 네, 췌장암이요? 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최선을 다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여보, 췌장암이래. 3기. 남편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얼마나 남았대?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알았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 그날부터 남편의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웃으려고 애썼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 넘게 빠졌지만 아이들한테는 아빠 괜찮아 하면서 웃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남편 병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지만 동생 앞에서는 의연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 아빠가 정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빨리 나와서 같이 야구 보러 가요. 그래, 아빠 나으면 꼭 가자. 하지만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남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했고, 이제는 집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병상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족들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게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요? 혼자 남은 안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면서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가끔 혼자 방에서 우는 걸 봤어요.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랑 같이 TV 보던 게 생각나고 주방에 서면 남편한테 밥 차려주던 게 생각나고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이랑 같이 낮잠을 잤던 게 생각났습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갔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민준이가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상담도 받아봤고 항우울제도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이 집에서는 못 살겠어.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은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가자. 전남 순천이 제 고향이에요.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언니와 남동생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좀 나아질까? 고향으로 가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심했어요. 민준이랑 같이 고향으로 이사 가자고. 저녁에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우리 고향으로 이사 갈까?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여기서 너무 힘들어. 아빠 생각만 나고. 차라리 고향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저는 싫어요. 왜? 고향 가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저는 여기가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좋고,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빠랑 같이 살던 집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힘든 거야. 너도 이해해줘. 싫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 여기 친구들도 있고 아빠랑 같이 다니던 학교 다니고 싶어요. 민준아, 엄마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도 살아야 해, 민준아. 엄마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저는요? 엄마 때문에 제 모든 걸 포기하고 가야 해요? 민준이의 절규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는 정말 안 되겠어. 싫어요. 절대 안 가요.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민준이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다음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선영이야. 그래. 선영아, 무슨 일이야? 나 민준이랑 같이 내려갈까 해. 거기서 살고 싶어. 어머, 정말. 그런데 민준이는 괜찮대? 민준이는 반대하는데 내가 설득하려고. 선영아, 너 많이 힘들구나. 알겠다, 엄마가 방 준비해 놓을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반대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사 가기 싫어요 하면서 떼를 썼습니다. 민준아, 엄마 부탁이야. 제발 이해해줘. 싫어요. 절대 안 가요. 민준이와의 사이가 점점 틀어졌어요. 민준이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사 준비를 계속했어요. 한 달 후에 이사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학원에 간 사이에 민준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 갈 때 뭘 버리고 뭘 가져갈지 정리해야지. 민준이 책상부터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교과서랑 공책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필통이랑 학용품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서랍 맨 밑에 오래된 공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책들과 달리 낡아 보였어요. 공책을 꺼내봤어요. 표지에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의 비밀 노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처음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5일.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다. 선영이한테는 아직 말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영이가 얼마나 슬퍼할지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오늘 선영이한테 말했다. 선영이가 많이 울었다. 미안하다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2023년 5월 15일.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특히 민준이 앞에서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남편의 투병 일기였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오늘 보험 상담사를 만났다.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있다. 특히 선영이를 위해. 2023년 7월 5일.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내가 죽으면 선영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지만 조건을 하나 걸었다. 조건? 무슨 조건? 손이 떨렸어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영에게. 여보, 이 글을 쓰는 건 아마 내가 떠나기 며칠 전일 거야. 당신이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아마 민준이 방을 정리하다가 찾은 거겠지.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죽으면 당신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질 거야. 그리고 나와의 추억이 서린 집을 떠나고 싶어 하겠지. 고향으로 도망치려 할 거야. 친정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나는 그게 참 걱정이야. 당신이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리고 민준이가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게 걱정이야. 우리 가족들은 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래서 준비했어. 당신 몰래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어. 아내의 평생 안정을 위한 보험이야. 내가 죽으면 5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게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보험금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은 우리 집을 현재 위치에 4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묶어뒀어. 다시 말해, 당신이 이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면 그 2억 5천은 받을 수 없어. 4년 동안 이 집에 살아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2억 5천은 조건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써. 여보, 미안해. 이렇게 당신을 묶어두는 게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 4년이면 민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야. 그때까지만 버텨줘. 4년이 지나면 당신도 많이 회복돼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집이 당신한테 고통이 아니라 추억이 될 거야. 당신이 정말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그때 가도록 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때쯤이면 이 집이 좋아져 있을 거라고 믿어. 민준이한테는 이미 다 얘기했어. 이 노트와 함께 금고 열쇠를 민준이한테 맡겼어. 민준이가 당신을 막을 거야. 우리 민준이 착한 아이야. 엄마를 위해서 아빠의 부탁을 지킬 거야.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나는 알고 있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평생 사랑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행복해야 해. 당신의 남편이. 저는 공책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준비를 해뒀다니. 5억 원의 보험금. 그것도 절반은 4년 조건부로. 남편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충동적으로 이사를 결정할 거라는 걸. 그래서 돈으로 저를 묶어둔 거예요. 사랑의 족쇄? 남편의 표현대로 이건 사랑의 족쇄였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족쇄. 민준이가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아빠한테 다 들었던 거예요. 저는 민준이 방을 더 뒤졌습니다. 금고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책장 뒤편 아빠가 민준이한테 사준 야구공 케이스 안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꼭 쥐고 거실로 나왔어요. 오후 6시쯤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민준아. 민준아, 엄마가 아빠의 비밀 노트 찾았어.
민준이가 멈칫했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알았어. 민준아, 너 아빠한테 뭐 들었니?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앉자, 민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민준이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 엄마는 화장실 가신 사이였어요. 아빠가 저한테만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부탁이 있어. 아빠가 죽으면 엄마가 많이 힘들어할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이사 가려고 할 거야.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큰 보험금을 준비해뒀는데 우리가 이 집을 4년만 지키면 엄마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민준아, 아빠가 그러셨어요. 너도 힘들겠지만 엄마를 위해서 4년만 버텨줘. 엄마가 이사 가자고 하면 막아줘. 이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너 혼자 그걸 감당하고 있었구나. 내 아빠가 그러셨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엄마가 부담 가질까봐.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만 생각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와 함께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 윗칸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금고였어요.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 두툼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보험 증서가 나왔습니다. 생명종신보험, 보험 가입자 김철수, 수익자 김선영, 보험금 5억 원, 특별 조건, 수익자가 현 거주지를 4년간 유지할 경우 보험금 전액 지급, 4년 내 이사 시 보험금의 50% 삭감, 5억 원.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절반은 4년 조건부. 보험 증서 밑에 편지 한 통이 더 있었습니다. 봉투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민준이가 당신을 잘 막아준 거겠지. 고마워. 착한 우리 민준이. 여보, 화내지 마. 내가 당신을 돈으로 묶어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4년만 버텨줘서 고마워. 4년이 지나면 민준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거야. 그때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 자유야.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때쯤이면 이 집이 좋아져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가 함께 웃었던 곳, 함께 울었던 곳, 함께 사랑했던 곳. 당신은 그걸 깨달을 거야.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나는 알고 있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나도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볼 거야. 평생 사랑했어. 행복해. 참 2억 5천은 조건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 당장 필요한 곳에 써. 나머지 2억 5천은 4년 후에. 그때까지 건강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뒀다니. 민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멋있죠? 응, 정말 멋있어. 너희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 있잖아요. 취소할게요. 네? 취소요? 네. 이사 안 갈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친정 엄마한테도 당분간 내려가지 않는다고 전화했어요. 저는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약도 제대로 먹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민준이는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저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래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회복됐어요. 아직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누워있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민준이 아침 챙겨주고, 민준이 학교 보내고, 저는 운동하러 나가고, 오후에는 상담받거나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랑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고, 주방에 서면 남편이 맛있다 하면서 밥 먹던 모습이 생각나고,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이랑 같이 미래 계획 세우던 게 떠올라요. 여보,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가끔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족분이시죠? 고인께서 가입하신 보험금 중 조건 없는 부분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준비한 돈. 저는 그 돈을 잘 관리하기로 했어요. 아이들 학비로 쓰고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여보, 이 돈 잘 쓸게요. 아껴 쓸게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3시간씩만 일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게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남편 생각이 덜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키도 많이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 거예요. 민준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랑 같이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2년 후면 4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보험금 받으시는 거죠? 응, 그렇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향 가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저는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아빠 추억도 있고. 이제는 슬픈 추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낸 추억도 있잖아요. 민준이 말이 맞았어요. 이 집은 이제 고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도 있고, 남편이 떠난 후 슬펐던 추억도 있고, 그리고 민준이랑 함께 극복한 추억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이 집이 좋아. 2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수제 비누랑 캔들을 파는 거였어요. 예전에 취미로 배웠던 건데 다시 시작해봤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엄마 대박. 오늘 주문 10개나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치? 엄마도 놀랐어. 엄마, 이제 사업가네요. 에이, 무슨 사업가.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회복됐어요. 상담도 한 달에 한 번만 받고 약도 많이 줄었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쁘고 착해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저희 취직하면 결혼하려고 해요. 어머, 벌써? 네, 제가 취직하면 바로 결혼할 거예요. 큰아들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한대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큰아들 결혼식 못 보게 돼서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기쁨도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4년이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족분께서 4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나머지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이제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다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4년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고향 가실 건가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갈 거야. 정말요? 응. 이제 여기가 좋아. 이 집이 좋아. 정말이었어요. 4년 전에는 이 집이 고통이었습니다. 남편 생각만 나는 괴로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 집은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곳이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고, 제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곳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랑 같이 TV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고, 주방에 서면 남편이 오늘 저녁 뭐야? 하면서 들어오던 모습이 떠오르고,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이랑 같이 미래를 꿈꾸던 게 생각나요. 이제는 그 추억들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4년이 지나니까 이 집이 고통이 아니라 추억이 됐어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남편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돈으로 저를 묶어뒀지만 실제로는 사랑으로 저를 지켜준 거예요. 충동적으로 도망치려던 저를 붙잡아준 거죠. 그리고 민준이를 통해서 저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현재 남편이 떠난 지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요. 온라인 쇼핑몰도 잘 돼가고, 아이들도 잘 크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큰아들은 취직해서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고, 민준이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집에도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민준이 친구들이 놀러오고, 제 친구들도 놀러오고, 가끔 큰아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오고,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을 거예요. 잘했어, 여보. 4년 동안 버텨줘서 고마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지켜줬어요. 돈으로 만든 족쇄로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저를 묶어두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준 거예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답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남아서 싸우세요. 시간이 지나면 보일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남편 덕분에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민준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그리고 고마워, 민준아. 우리 가족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